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놀란 게 뭐냐 했더니 광화문에 가서 동상을 봤을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뭐 사회 나와서 들어간 거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제 그 강강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수업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나왔는데 쭉 데리고 나왔는데 가만 동상에 먼 발치에 있는 겁니다. 어이쿠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 어이쿠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 대통령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옛날. 그래서 대통령을 동상으로 만든 데는 우똥내고 아래똥내고 같구나 이러면 지금 애들하고 얘기하니까 아닌데 보니까 그렇지 세종대왕 동상이라는 게란 말인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 김씨일가 동상만 항상 늘 보다가 너무 큰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다 함께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오히려 저는 약간 세종대왕? 누구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깊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장군의 동상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을 그렇게 크게 세운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아예 이런 역사 자체를 안 배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종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네, 역사 교과서에 없앨 수는 없죠. 그 인물이 세운 업적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네, 그리고 한글을 창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종이 주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뭐 성삼문이나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고 세종을 숟가락으로 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네.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은 사실 한글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배우죠. 아마 전국에서 한글 배우는 모든 외국인한테 물어보시면 나오는 거는 1446년. 쇠고기, 물시계, 해시계 등등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이제 여러분의 리액션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됐길래 이 북한 교과서에서 세종대왕의 얼굴 좀 모르실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하게 되는 게 우리는 이제 화폐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글을 배우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한글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 만든 거다. 제일 처음에 이제 알게 되는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 북한 돈은 다 그러면 김일성 네. 나이별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김일성은 뭐 젊었을 때 사진도 있고 고향집 만경대 고향집 사진 돈 액수에 따라서요? 네 그게 다 김부자와 관련된 것들만 다 들어있어요. 고액권엔 어떤 사진이 있어요? 김일성이죠. 네. 김일성.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네. 태양 같은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죠.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오랜만에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맞아요. 있고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아니 있어요. 교과서가 고급. 그런데 제가 교과서가 너무 멋있고 저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대단하다.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한 게 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미리 역사책을 공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역사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지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쳤었어요. 공감해.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편을 보면
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 11살에서 13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역사책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1, 2번 챕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2줄의 끝입니다. 사진도 없어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조선 봉건 왕조의 4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왕 아니에요. 세종왕. 세종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성산문, 정린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땡! 세종대왕 사진도 없고요. 세종대왕 그림도 없고요. 집현전을 만들면서 밤새서 세종대왕이 막 고민을 하고 글자를 보고 아 기억가 이렇게 했다는 에피소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성산물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광화문에 세종대왕 보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누구지 좀 헷갈릴 법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분량이면 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국보급 역사 선생님인 최태성 쌤이 이 부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한번 좀 차이점을 한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예요. 우리 중학생들 같은 그래 딱 있잖아. 예, 그치? 교과서인데 이제 일단 세종대왕이 딱 이제 있죠. 예,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 세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북한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북한에 쓰는 용어처럼 수많은 인민들이 함께해서 만든 민족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나보다 누군가 존경받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유추했던 점이 뭐냐면 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요만큼 작은 글씨였잖아요. 근데 앞쪽에 챕터 제일 크게 제일 큰 위치에 김일성의 교우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든 게 교시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시도 보면은 너무나 뻔한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나 너무나 뻔한 내용이야. 교시 내용이 뭐예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드 문자를 사용하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일성.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거든. 배고프면 밥 먹으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치. 저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주체를 너희는 세종이 아니라 인민 대중으로 봐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미리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시대 역사는 북한에서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한글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글날이 그럼 인기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한글날이 뭐 없어요. 한글날이 날이 비슷한 있어요. 날은 날이 있는데 있어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다 정도 넘어가요. 한글날은 날짜가 있어요? 네. 몰랐어요, 저는 있는지. 10월 9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1월 1월 15일. 이런 식이구나. 모르는 거야. 1월 15일인데 이게 조선 글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요때 1월 15일로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창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한글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한글이다라고 발표된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로 이게 12월 달에 양력 발표됐는데 그게 양력 음력 따지면은 1월 15일쯤 되거든요. 다르네. 그래서 조선글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또 묘사를 했더니 똑같아요. 훈민정음을 묘사한 것처럼 한산대첩도 물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반적 서술 구조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인민들이 함께 외놈들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순신 얘기 들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디 61페이지. 궁금하다. 공교과서 61페이지에 일단 제목은 좀 시원시원해요. 외놈들을 전율케 한 거북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영웅, 그다음에 임진왜란을 대하는 태도, 이순신 장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포커싱한다면 거북선과 이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인민의 어떤 영웅과 대중들의 활약상을 좀 앞세우지 이 이순신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포커스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방금 이순신 언급하시니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 교과서 만들 때는 그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약간 그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거나. 약간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스탈린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무기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정권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반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것 좀 더 강조하고 만들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이제 북한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중이 이끌었다. 모든 혁명은 다 민중이 이끌었고 주도했다라고 약간 그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을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신상훈 감독이 이제 북한에 납북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영화를 이제 북한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연 누구, 조연 누구가, 감독 누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 감독이 물어봤대요. 여기 왜 배우들 이름이 안 올라가냐 했더니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님과 장군님 이름을만 알아야지 배우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장군님과 수령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연결해봤을 때 김부자, 김씨, 이른바 백두혈통 이외의 영웅이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